그전에는 비만도 많지 않았지만 정말 비만 인구수가 막 급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많은 환자들이 교수님을 찾아갈 텐데 기억에 남는 분 혹시 계세요? 예, 40대 여자분이에요. 진료실을 조용히 들어오시는데 쩔뚝쩔뚝 약간 불편해하시면서 의자에 앉으셨었습니다. 마비가 혹시 오시는 건가? 자세히 보니까 네. 이 안면 근육 마비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온 편마비라고 그랬죠. 바로 중풍 환자셨던 거예요. 아니 그럼 중풍 환자인데 왜 비만 클리닉을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 그 고지혈증, 네. 고혈압이 있던 분인데 사실 고지혈증, 고혈압이 별로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리를 등한시하다가 그 2차 합병증으로 중풍이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참 잘 넘겼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중풍이 오면 그때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와, 근데 정말 얘기 듣는 순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분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은 그래서 우선 그분의 식습관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또 햄버거 좋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도 별로 안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지혈증과 비만이 빨리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 고치고 네. 그다음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운동 꾸준히 하시고 거의 15kg을 빼서 고지혈증이나 또는 이런 혈압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도 행복해 있지만 저도 보람이 있으면서도 아쉽죠. 아, 저분이 중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만났으면 중풍이 안 오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실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비만으로 인한 당뇨 합병증의 경우에는 이게 좀 더 합병증의 증세가 더 많이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백내장과 녹내장 같은 암병증의 위험도도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이 망막증이 결국 생기고 실명을 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붉은 쪽 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출혈반들이고요. 이 출혈반들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저희가 노란 저런 상체기 조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은 결국 과다한 출혈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발가락 있는 데가 많이 소위 괴사라고 그러죠? 썩어 있죠. 네. 이게 당뇨 환자의 경우는 감각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고 또 다 상처가 잘 아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하고 당뇨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당뇨 발이 와요. 심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렇게 심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절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은 신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는 환자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요,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신장이 많이 커져 있고 부풀고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구체들이 정상적인 구조를 뭐 이렇게 전체를 떼어냈을 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조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손상이 되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소변을 제대로 이제 찌꺼기들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투석이라는 게 매일매일 가서 병원에서 피를 다 한 바퀴 돌린다는 게 저 친구 중에도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 당뇨 합병증이고요. 네. 그 이외에도 전신의 많은 질환이 사실은 당뇨 때문에 합병증으로 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지만 암이랑 당뇨병, 그래도 당뇨병이 좀 덜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 환자가 그 좋은 증거인 분이 있어요. 어떤 환자인데요?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남자 두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더니 사촌형이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 네. 그 고시 준비를 한다고 고시원에 들어갔대요. 거의 1년이 됐는데 소식도 없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느 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키가 170 정도인데 체중이
135kg였거든요. 검사를 해보니까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것도 좀 있었지만 혈당이 보통 저희가 공복 혈당이 네. 100이 넘으면 높다고 그러고 126 이상은 당뇨라고 하거든요. 350대가 나온 거예요. 와. 그냥 당뇨가 아니라 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아주 중증 당뇨병이었는데 한 1년 가까이 체중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70kg대로 떨어졌거든요. 1주, 2주 방문할 때마다 뭐 300대에서 200대로 떨어지고 200대에서 170, 150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사실 모든 분이 이렇게 체중을 뺐다고 다 원래로 돌아가진 않지만 체중 증가로 인해서 당뇨가 온 분의 경우, 특히 오래되지 않은 분인 경우는 체중을 빼면 네.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보통 평소에 이제 단 음식을 좋아하거나 빵, 뭐 밀가루 음식 이런 걸 좋아하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당뇨의 좀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고 모든 사람이 당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비만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했을 때 당뇨가 좀 더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죠. 그렇다면 과연 탄수화물은 어떻게 적절하게 섞어 먹어야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사실은 되도록이면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시럽으로 먹거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그래도 밥 중에서도 흰밥보다는 잡곡이나 현미가 더 좋겠죠. 분자량도 상당히 크고요. 안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흡수가 돼요.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고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적거든요. 반면에 그 단순당, 당류들이죠. 설탕이나 시럽이나 포도당 같은 것은 분자량이 매우 작고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탕이나 포도당을 먹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혈당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지방으로 더 빠르게 잘 축적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탄수화물이라 할지라도 종류에 따라서 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습관, 뭐 당뇨 이 두 관계에서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굉장히 정직한 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외래 오시는 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지냈는지 제가 다 맞춥니다. 그게 이제 검사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만큼 당뇨가 정직한 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이제 부담스럽고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내가 대신 노력하는 만큼 건강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열심히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오늘 교수님 만나 뵙고 너무나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비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명을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네. 명의가 전하는 한마디 이렇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제가 아직 명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나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 행복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이 있어도 옆에 있어도 또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